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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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플립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다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검색하는 방법. 검색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진로에서 매물 보신다는 게 아니라 매물을 싸게 검색하는 것. 그러니까 싼 매물을 솎아내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 방법. 또 이런 싼 매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 홀세일러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건요, 플립이라는 거죠. 플립은 무엇이냐? 플립이란 것은 단기간의 고소득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투자를 하셔가지고 렌트를 받으시다가 집값이 오르면 판매하시는 것.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장기간 부동산 투자를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단기간.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미만으로 구매하셔서 바로 판매를 하셔도 돈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시세보다 싸게 구매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매하고 싶지 않은 매물일 때 가능한 물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풀러튼의 3베드룸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동네에 싸게 나온 매물이 아니에요. 내가 거주하기도 싫고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이상하게 나오고 집안 상태도 희한하고 뭐 지붕이 뚫렸다든지 뭐 큰 길가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모든 상황이 봤을 때 내가 구매하고 싶지 않다, 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거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물건이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집 가격이 오르고 또 학군이 좋아야 되고 또 뭐랄까 뭐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좀 있고 이런 지역들을 많이 대부분 선호를 하시는데, 저희는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서 돈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성향과는 조금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조금 싸게 살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투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넣고 돈 투자해서 돈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실 거 아니고 또 거기에서 뭐 우리 애들 뭐 학교 보내고 뒤뜰에서 뭐 뛰어다니는 그런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용 100%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이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단독주택을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마케팅 하시는 방법.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단독주택 또는 콘도 사냥하는 방법. 사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단독주택은요, 누가 구매하느냐?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럼 그 가정에서 누가 구매할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은 엄마가, 아빠가, 애들이. 엄마가. 그죠? 단독주택 구매하는데 거의 90%의 입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엄마예요. 그러면 여자들 마인드에서 집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집이 싸게 팔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좋아해도 여자가 싫다 그러면 못 사요. 남자가 싫다고 해도 여자가 좋으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콘도 이런 건요, 개인적인 그 취향 또는 그 집의 엄마의 취향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집 내부에서 가정주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키친, 예? 화장실, 그리고요. 클로짓? 뭐 그렇죠. 클로짓 사이즈. 예. 백야드는 대부분 남자죠. 예. 백야드는 남자. 예. 키친은 키친, 베트룸.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자분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리 부족한 매물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실 부분이 키친이라는 거. 키친 업그레이드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친에서도 이 남자분들은 못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이 키친을 만들어줘요. 그럼 뭐가 부족할 것 같으세요? 수납 공간. 남자분들이 키친 만들어내면요 수납 공간 부족해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요리를 안 하고 수납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공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쪽에서는 또는 수납 공간 쪽에서는 여자분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받으신 다음에 남자분들이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싱크 높이? 싱크 높이는 뭐 그렇게 큰 조정은 못하죠. 물론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낮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그 플립하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탠더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높이는 스탠더드, 그죠? 우선 또 그 공간 활용이에요. 키친에서 무슨 얘기냐? 싱크하고 스토브하고 너무 멀다. 또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음식 놓을 자리 없다. 이해되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싱크하고 스토브 사이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양파를 썰었는데 갖다 놓을 자리가 없는 거야. 싫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보여요. 자, 그리고 침실, 이거는 뭐 키친 얘기는 뭐 그 정도 또 있죠. 맞게 아니지. 또 키친 얘기 또 뭐 있지? 아일랜드 뭔지 아시나요? 아일랜드란 거는 그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키친 캐비넷 말고 이렇게 중간에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혼자, 예? 거기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아일랜드에다가 싱크가 좋으세요? 스토브가 좋으세요? 싱크가 좋죠. 근데 남자분들은 거기다가 스토브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왜 안 되지? 지금 생각하시죠? 하나 찍어서 여쭤봐야지. 최혁은 선생님, 네. 왜 아일랜드는 레인지를 넣으면 안 될까요? 스토브를? 그죠? 그죠? 이렇다니까요? 남자분들은 몰라요. 왜 거기다 스토브 넣으면 안 되는지. 선생님 제가 우스갯소리한 거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기름이 튀니까. 기름이 튀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왜? 본인이 직접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거기서 기름 튀기면 다 나가는데 아일랜드에서 여기저기 다 튀어봐요. 청소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적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집은 여자가 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디자이너 있는 게 좋다. 또는 여자분들이 오히려 디자인을 맡겨버리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또 여자분들 방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침실 들어가셨을 때 뭐부터 보세요? 잠깐, 여자분들 얘기하지 말아봐요. 여자분들 얘기하지 마. 잠깐만, 예를 하나 드릴까? 상당히 재밌는 예인데 여자분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웃긴 건지. 여기가 안방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방에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화장실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클로짓 도어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전부 슬라이딩 도어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죠. 이 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클로짓 스페이스요? 클로짓 스페이스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헤드보드가 어디 있어요? 헤드보드가 이제 클로짓. 그러니까요. 여자분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헤드보드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침대 어디다 놔? 침대 방향이 그죠? 침대를 어디다 놔요? 침대 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공사 맡겨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대 머리맡 둘 때 생각 안 한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오픈하우스 세트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그 왜 한국 그 러브 호텔 가면 왜 그 동그란 침대 있잖아. 그거 갖다 놓고 쓰라고 했어 우리. 가운데만 이게 잘못된 예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리 부족한 매물. 관리 부족한 매물이란 거는 이렇게 좀 뭔가 포인트.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좋은데 여자들 봤을 땐 싫은 그런 것들. 또 이건 지금 제가 새 걸 보여드렸으니까 새 거지만 흔 것들도 있어요. 오래된 것들. 그런 거에서도 이런 그 왜 저게 안 팔릴까라는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런 데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시면 부동산이 왜 싸게 팔리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못할 경우. 그리고 이건 이제 관리 부족하다는 매물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그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지나가시다가 잔디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잔디. 잔디가 잘 보관되어 있는 집은요. 집 안도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집에서 마음이 떠나면은 우선 잔디에 물 안 줘요. 그리고 잔디 안 깎아요. 그렇게 되면 잔디가 우선 무성해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집 안쪽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잔디가 안 좋다. 그럼 벌써 그 집은 조금 싸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 뭐랄까 마음에 들면은 팔리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구매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혼해서 집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미 딱 갈라서서 이 집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숫자만 둘이서 맞은 숫자만 나오면 바로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매물 같은 경우 가격 내고 하기가 좋아요. 근데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 내고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다들 판매하신 분들이 다 자기 자식 같아. 부동산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파는 매물에 있어가지고 뭐 바닥이 뭐 어째요, 뭐 페인트가 어째요 그러면서 흠잡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퍼스널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과 콘도는 되게 퍼스널하기 때문에 그 퍼스널한 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퍼스널한 그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정이 그 집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건 가격이 내고 가능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이라는 얘기죠. 이혼했을 경우는 딱 잘라가지고 끝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미 셀러가 그 집에서 마음이 떠났으니까 가격 내고가 쉽다. 그죠? 그리고 프로베이트는 뭔지 아세요? 사망. 전 주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코트를 통해서 그 집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프로베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 끼고 또 뭐 그 집 돌아가신 뭐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들 뭐 한 대여섯 명 되고 또 뭐 친척에 뭐 엑스와이프에 뭐 다 와가지고 거기서 좀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도 내가 받을 것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가 이거 10만 불 더 받는다고 내가 얼마 더 받겠어. 그러니까 빨리 팔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베이트도 강력한 후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베이트라는 얘기는 벌써 누가 거주하시다가 그거를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5년,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집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 레노베이션 안 하죠. 그러면 그 집은 벌써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린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왔을 때 엄두를 못 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보다 싸게 팔린 거죠.
이게 시세보다 싸게 팔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난 저 집은 돈 줘도 안 사러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구매가 싸게 돼요. 또 expired. expired라는 얘기는 전에 팔려다가 못 판 매물.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간에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맡겼다가 그 집을 그 기간 안에 못 판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미 셀러가 팔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거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신적으로 셀러가 힘들겠어요. 그럴 때 야 내가 캐시로 살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empty nester. empty nester란 거는 이제 보통 한 50대, 60대 분들 이제 자녀분들이 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것도 있고 또 lease expired. 그거는 이제 보통 리스는 1년 하잖아요. 부동산 그 단독주택이나 콘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리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거를 노리실 수도 있어요. 마켓에 안 나왔겠죠. 판매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테넌트가 나 다음 달에 이사 나가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집들을 잘 보관해 놓으시고 뭐 페인트 한번 하면 뭐 다시 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셀러들이 돈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테넌트가 나간다 그러면은 집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는 컨디션으로 변해버려요. 그걸 고치려니 뭐 5만 불, 10만 불 발라야 되고 그렇다고 렌트를 안 하려니 또 몰개지 나가는 거 있고 이래서 상태 안 좋은 집인데 렌트를 싸게 주고 있었을 때 그거를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집 올 캐시로 살게 하면은 또 내고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1년이라든지 뭐 이제 보통 1년이죠. 그 1년 주기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 팔겠구나 라는 감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마켓에 내놓기 전에 가격이 내고가 가능한 거죠.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이혼이나 프로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점들을? 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혼이나 프로베이트. 이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혼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아시는 방법은 그 콜트에 가시게 되면은 그 리스트가 있어요. 이혼한다고 파일링을 하니까 그럼 콜트에서 그냥 퍼블릭 레코드니까 또 띄워볼 수가 있고 프로베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베이트도 담당 그 지역 콜트에 가시게 되면은 그 프로베이트 그날 나오는 리스트를 그 콜트에 가서 직접 떼보시면 나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혼하고 프로베이트 때문에 콜트를 맨날 가서 그거 띄워보시겠느냐? 안 하시겠지. 그래서 프로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혼 리스트는 안 받는데 프로베이트 리스트는 받아요. 제가 사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누가 뭐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집에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집에 변호사는 누구고 또 그 집에 에어란 거는 이제 후속 뭡니까? 상속자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럼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일주일에 한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한 30분 정도, 3, 4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물건 이씨, 물건 없이 돌아가신 분은 더 많고 물건 없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물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엽서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리고 쫓아가서 문도 두들기고 그래서 그런 리스팅들을 따려고 그 에어들한테 접근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선 경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당신네 집 현금 주고 뭐 2주 만에 우리가 사갈게. 그러면은 에어들도 좋아해요. 왜? 다른 사람 뭐 한 대여섯 명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리스팅 해가지고 누구 부동산 에이전트 찍어가지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오퍼 들어오면은 그때 가지고 코트에 갖고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집 살게요. 에이전트 커미션 필요 없고 그냥 팔기만 하세요. 그럼 좋아해서 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또 그 집 에어들이 살고 있는 주소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 쫓아가서 판매를 권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빅션도 이게 재밌어요. 이빅션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던 테넌트들이 돈을 안 내니까 이제 주인들이 이빅션을 하기 위해서 코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빅션 코트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해가지고 뭐 한 11시 정도 끝나요. 그러면 그 이빅션 코트에 맨날 쫓아가시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막 테넌트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집 그 캐시로 살게요.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집 주인인데 저 테넌트가 뭐 6개월 동안 돈 안 냈어요. 그러면서 막 열불 나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있고 막 그런데 거기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사드릴게. 그럼 좋다고 팔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꼭 뭐 인터넷을 보셔야지만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닌데 물론 이 방법을 쓰시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시간을 좀 많이 투자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성공률은 보통 한 1000장 플라이어 같은 경우 1000장을 뿌리시게 되면 전화가 한 5통 정도가 전화가 와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내서 한두 명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직접 콜콜링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판매 의향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저희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프로베일 리스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뭐 하나 전화하셔가지고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통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전화하셔야지 한 건에서 두 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번 전화하시고 이거 안 되네. 그러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안 돼. 보통 100건에서 150건은 전화하셔야지 한 건이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뭐 진로우라든지 레드핀 또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사인업 해드릴 수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00불인가 내시면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액세스하는 웹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데 인터넷 보셨을 때 사진 한 장 있다. 우리 표적이 되는 겁니다. 왜?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한 장만 내놓겠어요. 그리고 우선 셀러도 그렇고 에이전트도 그렇고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별로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에이전트가 이거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 또는 셀러도 팔란 팔고 말란 말고 그냥 가격 때문에 파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사진 한 장 우선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가부당 가격이 가장 싸게 나왔다 표적이 되겠죠. 근데 이런 물건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너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오퍼가 한 20개는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선 캐시로 사겠다 덤비는 것. 그죠? 근데 캐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프리어프블이요? 프리어프블 받아가지고 일반 융자 써가지고 45일 걸려가지고 에스코트 닫겠다 그러면은 쉬워. 하겠죠? 우선 구매하실 때 바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컨텐전시예요. 컨텐전시란 것은 에스코트 들어갔다가 바이어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디파짓 돌려받는 거죠. 그죠? 근데 바이어는 가장 크게 이 세 가지 컨텐전시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어프레이저, 론. 이거 세 개 없애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디파짓 2만 불 걸 테니까 난 무조건 살게. 융자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러면 가격이 내고가 조금 수월해지죠. 왜? 오퍼 20개 왔는데 전부 45일에 내가 이 집
검사 뭐 한 17일 해볼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캔슬하고 마음에 들면 진행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바이어가 19명이고 한 명 오퍼는 켜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퍼가 왔는데 나는 무조건 사겠다. 그러면 보통 저렇게 헌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간에 에스크로가 깨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이어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나는 내 마음 안 바뀔게. 그러면서 무조건 노 컨텐전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겁나겠죠.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네. 이제 그게 겁나시면 이제 가격을 싸게 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뭐 인스펙션 컨텐전시 뭐 한 3일 걸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대신 텀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데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셀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이런 물건을 따오는 게 좋다라는 거게 되겠죠. 물건이 가격이 싼데 오퍼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을 사올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텀이 좋으면 된다. 그죠? 두 번째로는요. 텀이 얼마나 짧아야 돼요? 얼마나 짧은 거는 뭐 답은 없습니다. 짧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컨텐전시도 없으면 더 좋고, 뭐 디파짓도 뭐 30만 불 디파짓 할게. 그럼 10,000불 디파짓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고. 에스크로를 안 끼고 하는 거예요? 에스코 끼죠. 네. 저기 답 써 있잖아요. 더블 엔드를 잘 사용하기. 더블 엔드. 더블 엔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전문 단어입니다. 더블 엔드. 더블 엔드란 거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더블 엔드. 리스팅 에이전트가 양쪽으로 먹기. 더블 엔드라고 하죠. 그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돈이에요. 셀러 에이전트가 양쪽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부동산에서 이거 이제 보통 구매하실 때 바이어 에이전트들 끼고 구매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이어 에이전트 있으실 때가 도움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물건이 시세보다 이렇게 많이 싸게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46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뭐 미친 듯이 오퍼 오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셀러 에이전트한테 커미션 먹으라고 던져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일반 바이어분들은 잘 모르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에이전트들끼리만 그 뭐랄까 무대 뒤에서 돌아가는 얘기라고 할까요? 바이어분들 왜 그런 거 있죠? 숏셀 물건 나왔는데 자기 에이전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나 그 오퍼 좀 써주세요. 백날 써봐요. 안 들어가. 왠지 아세요? 숏셀은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팅 에이전트가 오퍼가 수백 개예요. 그 중에서 왜 다른 에이전트하고 쓴 거를 받아주겠냐고. 자기랑 직접 쓴 바이어를 쓰지. 그죠? 또 한인타운에 특히 심해요. LA 한인타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 집 팔아다오 해서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만나가지고 계약 사인하셨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는 MLS에 안 올려요. 인터넷에 안 올려. 왜 그런지 아세요? 파켓 리스팅. 양아치죠. 생양아치. 혼자 먹으려고. 인터넷에 안 올려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 그래서 뭐 단독 리스팅, 독점,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줘야죠. 우선 그거 불법이에요. 네. 우선 리스팅 받으면 무조건 MLS 올려야 돼요. 독점 리스팅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문 광고에 독점, 뭐 물론 독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손님하고 계약서에 독점 리스팅이라고 받으면 독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인터넷은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올리고 그 다음에 독점이라고 써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독점 리스팅 받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신문에 내. 그래서 신문 오는 사람 있으면 그거 쿵쿵 해가지고 팔아. 자,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셀러예요. 셀러예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써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걸 골랐으면 셀러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겠죠. 근데 셀러 에이전트가 퍼블릭에 안 알려주고 혼자 판매하려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는 사람 몇 명이나 걸리겠어요? 10명한테 오퍼 받는 게 낫겠어요? 1000명한테 오퍼 받는 게 낫겠어요? 1000명한테 오퍼 받으면 가장 높은 가격에 골라서 사면 돼. 근데 10명한테 오퍼 받은 것 중에서 다 시시한 가격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에이전트는 그거 가지고 딜을 해보려고, 자기 커미션 2개 먹으려고 그런 생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사용하시면 좀 비열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 커튼 뒤에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을 글쎄 한계를 보는 거죠. 리스팅 에이전트.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요 37에 샀어요. 2019년 2월 21일 날. 그리고 나서 7월 23일 날 46만 원 팔았거든요. 그럼 얼마 안 남아 보이죠? 37에서 46이면 얼마 안 남죠? 자, 공사 얼마 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저희가 샀을 때 컨디션이고요. 이게 저희가 팔았을 때 컨디션이에요. 저희 집에 공사 한 푼도 안 났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사진이 조금 뭐 얘네들이 더 못 찍어서 그렇지만 이거 지금 앞에 초록색 집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집이에요. 밖에 페인트도 안 했어요. 안쪽에 페인트도 안 하고. 페인트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죠? 사진을 더 잘 찍었나 보죠. 네. 자, 안에 똑같아요. 안에 원래 이 상태였어요. 보세요. 자, 봐요. 앞에. 지금 페인트 까진 거 보이세요? 손 하나도 안 댔어요. 그 안쪽에 넣는 거 없어요. 바닥도 그대로고 페인트도 그대로고. 네? 전등도 그대로고. 그리고 키친 캐비넷도 그대로예요. 바닥 그대로고. 그냥 스테이지만 한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예요. 이 집에 1불도 안 썼어요. 공사. 근데 저는 37에 사서 46에 팔았죠.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2월 27일에 샀다가 8월 29일에 팔았어요. 어떻게? 잘. 청소해서 스테이징해서 청소했다고 스테이징했다고 해서 집값이 30%가 돼요? 마케팅 잘해서? 30%인데? 살 때 잘 사서 그렇죠. 그게 사서 잘 사서 뭐. 자, 이거 보여드릴게. 리스팅 에이전트 에드워드 잭슨이라고 보이죠? 바이어 에이전트 에드워드 잭슨.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셀러 에이전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였어요? 더블핸드. 우리가 저게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일반 오퍼를 보냈어요. 43에 나왔을 때 야, 우리 저거 41에 사도 괜찮겠다. 그래서 40일 만에 오퍼를 던졌거든요. 답이 없는 거야. 아니 나와 있는 게 뭐 30일 다 돼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퍼를 던졌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우리 또 다른 에이전트 분께서 거기다가 더블핸드 하라고 연락을 했어. 근데 우리 쪽에 오퍼는 쪽은 대답이 안 오고 더블핸드 하라는 사람한테는 연락이 왔어요. 얼마면 되겠니? 37. 40일에 오퍼를 던졌는데도 답이 없던 놈이 37에 더블핸드 하라니까 답이 와. 그래서 37에 샀어요. 그래서 우리 사가지고
봤는데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팔아보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내놔봤어요. 오퍼가 오네. 그러니까 43에 내놨을 때 오퍼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 묵인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지 욕심에 37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서 손 하나도 안 대고 바로 재판매해서 9만 불 남겼죠. 재밌죠?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저희 에이전트들이 하루에 오퍼를 뭐 20개, 30개씩 써요. 그래서 상태 안 좋은 매물도 있으면은 오퍼 던지고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싼 물건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가 걸려요. 살 수 있는 만한 매물이. 그 얘기는 진짜로 한 200개 정도 던지면은 하나 걸릴까 말까 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진짜로 본업으로 삼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지 않는 한은 그게 그렇게 쉽게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20% 마진 보고 덤비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50개 하나 걸릴 수 있겠죠. 근데 30% 마진을 볼 경우는 200개에 하나 걸린다는 거죠. 가끔씩은 40% 마진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1년에 한두 개. 그러니까 그런 얼만큼의 마진을 보고 덤비겠느냐 중요하겠죠. 그죠? 궁금한 거 있어요? 노 컨틴전스면 무조건 계약금을 날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노 컨텐전시로 에스크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디파짓을 거시는 순간 캔슬을 할 수가 없겠죠. 캔슬을 할 수 있겠죠. 디파짓 날릴 생각이면. 물론 이제 디파짓 날린다는 것도 솔직히 날리진 않아요. 저도 노 컨텐전시로 들어갔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캔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껄쩍지근하죠. 이거 받을 수 있나? 왜냐면 가끔씩 이제 딱 조사를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포인이 나올 수 있겠다고 덤볐는데 조사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딱 봤는데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뭐 6만 불이 더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발을 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 뺄 수가 있느냐. 컨텐전시가 있으면 당연히 뺄 수 있겠지만 없으면은 이제 셀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캔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왜 놔주겠어요. 그래서 컨텐전시 없애시는 거는 고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많이 사고 팔고 하니까 그 물건 딱 봤을 때 냄새 맡아도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나오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노 컨텐전시 날리시게 되면 이제 몇 번 이제 디파짓 한 2번 떼껴 먹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단독주택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잠깐 알아봤고요.